자, 그래서 app.jsx를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리액트 문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실제 최종적으로 리턴이 되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열어볼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div, 그 다음에 bit.dev가 들어있는 a링크,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미지 태그도 보이고 쭉쭉 타이틀, 헤드 1 타이틀도 여기 보이고 있고, 자, 클래스 네임이 카드인 div도 여기 보이고 있네요. 버튼도 있고 p 태그도 있고요. 태그에는 이런 식으로 에디트, 네, 똑같죠? 즉, 이 app.jsx와 index.html을 중간에서 main.jsx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asset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퍼블릭이 들어간 비트 svg처럼 그 리액트 돌아가는 로테이션 되고 있는 이 로고를 이 react.svg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고요. main.jsx에서 index.css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css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app.jsx의 app.css를 활용해서 이제 여기 app.jss 나와야 될 여러 css를 꾸며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어렵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다 날려버리면 이제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있는 거를 다 날려버리면 완전 CSS가 하나도 없는 형태의 우리 프로젝트 기본 내용이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는 모듈.css를 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index.css도 필요 없고요, app.css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폴더 구조를 우리 소스 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소스 안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 new 폴더를 만드셔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이 페이지 폴더 디렉토리 안에 모아둘 거예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메인 페이지도 필요하고 뭐 인트로, 퀴즈, 뭐 리절트 페이지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넣을 페이지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컴포넌츠들은 따로 컴포넌츠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넣을게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고요. 정답이 없고 그냥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페이지든 그냥 컴포넌츠든 다 몰아서 넣어도 되고, 또는 이 아예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고 이 위에다가 쭉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나중에 유지 보수가 편하기 때문에 나눠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데이터 만들어 둘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만들 때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뭔가 SQL이라든가 이런 서버를 두지 않고 만들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슈퍼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맡길 거긴 한데, 현재는 우리가 빠르게 그 프론트엔드 웹 서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서버가 있는 것처럼 모킹해서 우리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필요한 툴들은 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스 안에다가 자질구레한 여러가지 도구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기본적인 폴더 구조는 다 세팅을 한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하나 드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기본적인 컨텐츠로 활용해서, 데이터로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테스트인데요. 이 K-테스트, 제가 개발하고 있는 K-테스트의 초창기 가장 많이 바이럴이 되었던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 테스트의 지금 한국어 가장 기본 버전과
보시면은 영어를 드릴 거예요. 영어 버전이 있고요. 이거 누르면 되겠네요. 네. 일본어 버전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간 한국어 버전까지. 그래서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그리고 일본어 버전까지 세 가지 데이터를 넣은 JS 파일 하나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라는 폴더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져왔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둘, 세 개. 네. 테스트, 대문자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어레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3개의 JSON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각 하나하나가 테스트예요.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게 한국어 버전이고요.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일본어 버전. 이렇게 3개의 컨텐츠가 들어있는 test.js를 여러분들의 데이터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네. 네 번째 테스트는 네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테스트면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가장 최신 테스트가 위에 오도록 할 겁니다. 가장 최신 테스트가 위에, 예전 테스트, 가장 오래된 테스트, 이런 순서대로 나열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어떤 페이지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지금 데이터는 우리가 이거를 넣고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돌아가서 보도록 하고, 우선 이번에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가 필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퍼스널 컬러 테스트의 인트로 페이지입니다. 인트로 페이지. 각 테스트의 대문 페이지인 거죠. 지금 퍼스널 컬러 테스트라고 하는 A라는 테스트의 타이틀도 들어있고, 서브 타이틀,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의 메인 이미지, 인트로 이미지, 그리고 다른 랭귀지로 가는 거 시작하기, 뭐 등등등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인트로 페이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인트로 페이지가 있고, 실제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퀴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퀴즈. 타이틀이 있고요. 질문이 있고요. 그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 옵션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겠죠. 자, 그러면은 프로그레스 바도 같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옵션이 있습니다. A 옵션, B 옵션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 여기 안에도 넣어놨는데요. 옵션을 랜덤으로 렌더링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이 있다. 일할 때 나는 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 옵션과 두 번째 옵션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매번 내가 이 똑같은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할 때마다 첫 번째로 스스로 나만의 이 앤서 옵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옵션이 매번 순서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기도, 첫 번째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바뀌게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옵션에 대해서 유저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먼저 읽고 아래에 있는 것을 읽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때 무조건 이 첫 번째 옵션을 고정시켜서 여기로 우리가 답변을 몰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실제 랜덤성을 부여해서 할 때마다 바뀌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번째 답변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은 로딩 버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과 보기 버튼입니다. 결과 버튼, 리절트 버튼이에요. 방금 전에 로딩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쿠팡 버튼 누르고 결과 보기 있죠? 이걸 누르면은 당연히
쿠팡으로 가겠죠. 갔다 오면은 눌렀기 때문에 결과 페이지에 결과 이미지가 풀려 있고요. 락이. 그럼 실제로 그 결과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할 거지만 내가 A 테스트, B 테스트, C 테스트 등등등 여러 테스트를 했을 때 많이 할수록 나의 MBTI 성격이 더 정교해지겠죠.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마이 리포트 페이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자, 다른 언어. 이걸 누르면 이제 그 해당 언어의 인트로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쉐어 버튼, 그룹, SNS에 공유할 수 있는 버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테스트의 버튼 그룹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하기, 다른 테스트로 하러 가게 하면은 홈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테스트들에 대한 이 썸네일이 이렇게 아래 쭉 나오게 됩니다. 되시죠? 네,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걸 누르면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가는 건데, 이건 우리 강의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다른 테스트 하러 가기 홈 버튼을 누르거나 이 떠 있는 플로팅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의 가장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광고창이 떠요. 이게 뭐냐면 애드센스에서 새로 생긴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화면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초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초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이 특정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 유저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액티비티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광고를 봐야지 24시간 동안 이 홈페이지를 요 콘텐츠 잠금 없이 볼 수 있는 광고,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네,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유저들이 이 콘텐츠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메인 썸네일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썸네일, 유튜브 형태죠. 유튜브 썸네일 형태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것도 광고이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페이지가 넘어갈 때 중간 페이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들의 편하게 RPM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클릭당 단가처럼 그 수익이 높아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그걸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이 테스트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의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탈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무조건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사이 광고 CPC가 넣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애드센스를 세팅할 때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트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게 돼요. 자, 한번 적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페이지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구조. 페이지 사이클 한번 보면은, 자,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메인 썸네일 리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죠, 여기. 네. 메인 썸네일 리스트 페이지 쭉 나오는, 여기에서 하나의 썸네일을 누르면은, 인트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인트로 페이지는, 뭘까요? 광고. 네. 인트로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인트로 페이지에서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퀴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퀴즈 페이지. 네. 퀴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퀴즈를 다 끝내면은 방금 전에 떴던 게 로딩 페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로딩 페이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절트 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페이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인 리스트 페이지는 당연히 여기다 만들 거고요. 자, 인트로 페이지랑 퀴즈 페이지랑 로딩 페이지를 우리가 각각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URL 구조를 봐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하나의 테스트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페이지. 리절트 페이지는 이제 별도의 결과 페이지로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URL 구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둘, 3개가 돼요. 첫 번째가 메인 썸네일 리스트 페이지는 우리 당연히 알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링크를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광고. 자, 이 주소네요. 이 주소. 지금 첫 번째 메인 썸네일 리스트는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인트로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주소로 떠요. 네, 지금 저 바로 주소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 뿐입니다. 여기 인트로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링크가 똑같아요. 이 링크랑 지금 똑같습니다. 즉 같은 주소에서 인트로 페이지도 보이고 퀴즈 페이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로딩 페이지도 보면은 지금 링크 주소가 같죠? 같고, 마지막에 결과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즉 우리의 메인 컨텐츠는 3개의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주소 체계로. 이거를 정답처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의 메인 도메인이 당연히 앞에 붙겠죠. 메인 루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썸네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썸네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한 번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인트로 페이지로 그 테스트의 메인 URL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퀴즈 페이지와 로딩 페이지까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되면은 그 테스트의 리절트 / 결과 쿼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결과 쿼리로. 결과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되면서 3단계의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머지는 다르다는 거 알겠는데, 가운데 친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인트로와 퀴즈와 로딩을 하나의 주소 체계로 묶은 이유는 사람들이 공유를 할 때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저들이 이 인트로 페이지를 공유를 하겠죠. 결과 페이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겠지만, 이거 해봐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 인트로 페이지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공유하면은 사람들은 어떠한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친구에게서 이 페이지를 공유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인트로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간에 퀴즈 페이지의 몇 번째 퀴즈부터 시작한다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퀴즈 페이지의 6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다면은, 체계를, 그렇다면은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은 6번째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5개에 대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 방법은 아예 애초에 이렇게 막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로딩 페이지를 공유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로딩을 우리가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퀴즈 페이지와 로딩 페이지는 중간에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인트로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주소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이게 모두 다 끝나면은 리절트 페이지만 별도로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대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